부산 이슈 이야기 좀 해봐야겠지요.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지 내에 늘 얘기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지난주에도 오페라를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데. 수준이 오페라가 제가 오페라를 보셨어요? 제가 성악을 저는 전공을 오페라 보면서 조는데. 그렇습니까? 성악을 전공하려다가 또 이제 법학을 했기 때문에 오페라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봤던 90년대 오페라에 비해서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거의 뮤지컬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다면 이 정도 왔다면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뭐 왜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게 공모를 통해서 그 디자인을 갖다가 최종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조개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연출이 되는 무대 부분은 진주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특수한 공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으로 된 거죠. 그랬는데 막상 진행되니까 이 시공하는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게 어려워서 하면서 이전에 쓰던 공법으로 하니까 원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기를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원래 예산보다 500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립비 문제가 자꾸 네, 나오는구나.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건물 짓는데 14년 동안 아직 반도 공정을 채우지 못한. 저는 이 과정에서는 부산시도 잘못했고 저는 또 그 중앙정부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BPA라고 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예. 부산시의 통제권 밖에 있고 부산의 항을 관리하는 그 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도 이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제대로 하려면 BPA 협조를 받아야 되고 BPA의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조금 부과를 하면 이제 롯데가 1,000억을 내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BPA가 또 수백억, 네. 그 다음에 부산시가 수백억 이래가지고 짓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BPA가 내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 거죠. 아하. 네.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이 예를 들면 설계가 바뀌면서 네네. 생기는 공기가 지연되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건립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의 뭐 오페라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거를 갖다가 독립된 단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요구라고 하면은 부산시가 개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영상의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부산시가 완전히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 되게 민간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거리의 원칙을 통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나치게 부산시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관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관 오페라는 순수하게 새롭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창작 오페라. 예. 창작 오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거죠. 지금 이미 작곡이 끝났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 배우를 선정하고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 랜드마크라고 해야 될까,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뭐 여러 가지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 그런 작업에 있는 건데 계속해서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트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조금 무지해서 이 트램을 좀 뜻을 좀 오륙도 트램은 우리 조 교수님 사는 지역이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어. 그 경성대 부경대 역에서 5,6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트램이 기차인 트레인하고 다른 겁니까? 예. 트램은 왜 외국에서 이렇게 안 봅니까? 도시 위로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가는 것처럼 생긴 거. 옛날에 전차 정지. 모양은 그렇게 전차 같은 거죠. 그래요? 예, 모양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는 근데 일반 다른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이제 남구 갑에 있던 그 박수영 의원, 네네. 남구을의 박주호 의원이 합쳐지니까 둘이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으니까 이 박수영 의원이 오히려 지금 트램 문제를 약간 건드리면서 자기의 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반면에 이제 박주호 의원은 갑에 있던 55 그 미국 보급창 그 부두의 문제를 갖다가 또 건드리 이렇게 좀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원래 그러면- 뭐 박재호 의원이 사실은 유치하고 뭐 그런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이죠.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거기다 이렇게 침발하려면 저는 좀 예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근데- 만약에 경쟁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시작 자체가 너무 안 된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산역 뒤에 가보시면 네네. 거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용호동 그쪽이 교통이 복잡하고 그래서 또 넓은 공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예산이 막 거의 2배로 더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런 문제들은 좀 저는 뭐 되게 부차적인 거 아닌가.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야죠.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어떤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역시 규정을 정해야죠. 그렇죠. 정하면서 또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핑계 대지 말고 트램 그거 좀 해주세요. 저 남구 사는 건 아닌데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 오세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갈까봐 네.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결정이 났어요. 빅스텝 0.5%를 올리는 걸로 한국은행이 결정을 했는데. 뭐 그런 타격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인플레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연준도 그 모든 부담을 안고 사실은 빅스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저는 오히려 스몰 스텝으로 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빅스텝 밟아줘서 오히려 좀 다행인 부분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이 아마 있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가계 부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결국 민간 부분의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니까. 지금 막 걱정인 거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근데 환율 방어도 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뭐 500억 이상 쓰고 이렇게 하는데 환율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1,400원대 그리고 초반. 우리나라는 우리가 1,400원대 초반보다도 다른 예컨대 OECD 국가들은 그렇게 환율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지켜내서 효과를 보는데 우리는 지금 이 환율이 지금 우리 지금 그 변화 점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국가 선진국에 비해서 네, 높은데 너무 높아서. 유일하게 우리를 또 저는 앞서가는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이야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수출입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한화로 결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환율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본물 터지듯이 여행 가는 이유가 환율이 좋아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근데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근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돼야 같이 되는데. 가야 되는데 수출을 안 가요. 그러면 환율이 또 그렇게 가면 뭐 금리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가면 물가는 그럼 잡냐? 물가도 못 잡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입품들이 못 잡죠. 다 그러니까 올랐어요. 다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뭔가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정책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정책 효과를 지금 제대로 조금도 못 건지고 있는 거죠. 야, 그게 지금 IMF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환율이 1,500원 뭐 이렇게 막 올라도 수출이 많이 되니까 달러로 받아오면 들어왔죠. 금액이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수출이 안 6개월째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근데 저는 뭐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연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심리가 깔아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계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공공 부분 대출을 재정을 근데 지금 써서라도 정부의 재정 지출의 방향이 지금 근데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맞네. 그 방향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면 가계 부채는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는 지금 이런 식의 인플레라든지 이자율이 오르는 이런 시대에 아마 가계 부채의 압력이 심해질 거라고 봐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 수지에 악화가 되더라도 공공 영역을 좀 더 많이 인풋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는 그걸 명확히 반대를 했죠. 저는 정부가 왜 이 바둑의 최고 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전체를 보면서도 그렇죠. 마지막 끝나는 오디를 전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게 소위 저는 디테일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어렵지만 그 안에서 소위 코 풀어 나가듯이 얽힌 실타래 코 풀듯이 좀 디테일하게 좀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해 나가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 푼다 그래가지고 이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우리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저는 언론의 보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언론이 그런 것들을 많이 떠들고 하면 위기감이 조성되고 그 위기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언론들을 보면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감이 많다 이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포털 같은 데 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없어요. 저는 충분히 정부가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건 안으로 썩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언론이 그런 종류의 비판 기능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경제 전체로 썩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진정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연구소 이번 시간도 아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앙 이슈가 워낙에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습니다. 지방에도 역시 저희들이 감시의 눈길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꼭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